아주 오랫동안 문질러야 될 것 같은데? 바디 쪽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게 태국의 맛입니다. 태국의 맛이야. 안녕하세요. 닥터 이론의 강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에 필수죠.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도대체 어떤 걸 발라야 되고 어느 정도를 발라야 되며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은지 선크림에 대해서 이모저모 한번 파헤쳐 볼게요. 선크림이 엄청 많이 진열되어 있네요. 제가 좀 자주 쓰는 선크림들을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쓰는 선크림들이 괜찮은지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크림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기도 하고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하나씩 써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서 좀 정리를 한번 좀 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UV라고 하는 건 자외선인데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거는 PA 플러스가 몇 개냐에 따라서 차단율이 달라지고 그다음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건 SPF 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지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SPF 30 이상을 써라 하는 건 그건 UVB 97%를 차단하는 거고요. SPF 50 이상을 써야 하는 건 그건 UVB 자외선을 98% 차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말이죠? 그거 제가 태국 여행 갔을 때 산 건데 태국어구나. 태국이 엄청 자외선 세니까 이게 좀 강력해 보이는데요? 역시 SPF 50에 PA가 플러스가 4개입니다. 네, 강력하게 차단을 해줄 것 같아요. 한번 발라볼까요? 발림성도 되게 좋은데요? 바르는 순간 되게 화하고 시원한 쿨링감도 있네요. 약간 멘톨 향이 나는데 발림성이 좋은 거는 보통 유기자차가 많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건데 유기자차, 무기자차라고들 많이 하시던데 그쵸. 그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무기자차는 물리적 차단, 방패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자외선을 튕겨 나가게 하는 반사막을 씌워주는 거고요.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방출하면서 자외선을 없애주는 겁니다.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유기자차는 아무래도 흡수해가지고 열로 방출하는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민감한 피부일 때는 이제 무기자차, 방패막만 씌워주는 무기자차를 해주는 게 좋은데 무기자차가 순하고 좋은데 단점이라면 발림성이 적고 좀 뻑뻑하고 백탁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발림성이 좋은 좀 이제 부드러운 사용감이 좋은 유기자차를 어느 정도 좀 섞어서 쓰는 혼합자차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유기자차는 예민한 피부에 쓰긴 조금 자극감은 있는데 백탁은 훨씬 덜하고 좀 되게 발림성이 좋아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방출하는 그런 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만으로는 차단이 어려울 때 좀 장기적으로 야외 활동을 길게 하실 때는 유기자차까지 있어줘야 좀 장기적인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서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사실 혼합자차, 유기자차를 또 많이 쓰시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발림성 문제 때문에 선 로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로션처럼 쉽게 바르는 걸로. 우리가 선크림은 좀 꾸덕지고 좀 너무 하얗게 뜨는 게 불편하시면 로션도 많이 쓰시는데 한번 써볼게요. 정말 부드럽게 좀 로션처럼 바를 수 있는 느낌이고 사용감도 좋네요. 로션은 아무래도 좀 건조하신 분들이 선 로션을 많이 쓰시는데 선크림을 쓰기에는 너무 좀 모공을 막을 것 같고 답답한 느낌이 있는 분들한테는 선 로션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충분한 SPF와 PA 수치가 있으면 좋을 수가 있는데 다만 로션이 너무 묽은 제형이면은 그 안에 정말 순수하게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성분의 함량이 농도가 떨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SPF 수치를 얻으려면은 보통은 이제 1제곱센티미터당 2mg의 함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로션은 더 묽으니까 더 자주 바르거나 더 많이 발라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선 로션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나는 야외 활동 많이 안 하고 창가 쪽도 아니고 어두운 실내에서 하루 종일 일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 로션을 좀 가볍게, 선스크림은 좀 쓰기 무겁다 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선 로션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뭔가요? 제가 땀이 좀 많은 편이라서 워터프루프로 샀는데 워터프루프.
워터프루프라는 게 외부에서 오는 물기를 막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이렇게 땀이 많은 사람이 발라도 상관없을까요? 진짜 땀이 많이 나는 분들도 워터프루프를 쓸 수 있는데 오히려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 워터프루프를 너무 많이 쓰면은 이게 막 엉기정기 이렇게 엉켜가지고 또 모공을 많이 막고 노폐물이 또 흡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그냥 이제 무기자차를 좀 가볍게 덧바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터프루프는 사실 이제 물놀이 갈 때 많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터프루프가 100% 방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놀이를 과하게 하거나 세게 하면 당연히 좀 씻겨 내려가서 선크림 보호막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 쨍쨍한 오후에 이제 물놀이 하실 때는 2~3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 것을 추천드려요. 워터프루프는 아무래도 방수가 되는 막을 하나 더 씌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또 많이 바르거나 하면은 모공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클렌징 할 때 정말 꼼꼼히 잘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걔는 스프레이형이에요. 스프레이네요. 한번 뿌려볼까요? 선스프레이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 위에 뭔가 선크림을 덧바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가볍게 선스프레이를 좀 뿌려주면은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좀 보습막 형성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가볍게 산뜻하게 보호막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 선스프레이는 이게 뭔가 분사형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딱 이제 흡착되는 비율이 당연히 선크림을 덧바르는 것보다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뭔가 자외선 차단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야외 활동을 길게 하실 때는 선스프레이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그 선스틱입니다. 아, 선스틱! 맞아요. 선스틱도 많이 쓰시죠. 뭐 립밤 바르듯이 선스틱을 부드럽게 좀 고민인 부분, 좀 기미 잡티가 많은 부분에 좀 더 덧바르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선스틱도 아무래도 이제 고체 밤용이기 때문에 문질러야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문질른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예민하실 때는 접촉 자극을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가벼운 부분에 덧바를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듬뿍 정량 선크림을 듬뿍 발라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에 보충하는 거지 이걸로 완벽하게 선크림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외선 차단이 될 수 있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번들거리는 부분이 있거나 유분기가 많이 흘러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야외에서 조금 번들거리는 부분을 좀 뽀송뽀송하게 잡아주기에도 괜찮고, 근데 다만 또 너무 막 뭉개면서 많이 쓰면은 오히려 이제 모공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좀 수정 메이크업 하는 정도로 피지 번들거리는 부분을 좀 잡아주는 기능적인 부분은 또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멘톨 그런 향이 나고 좀 화한 시원한 쿨링감이 있는 것도 선크림 기능을 이제 갖추면서도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거니까 너무 더운 여름에 아니면 동남아 여행 중에는 쿨링감 있는 이제 기능이 있는 성분이 추가되어 있는 것도 정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선크림은 우리가 이제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 그 충실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양을 나가기 전에 듬뿍 바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십니까? 막 바르고 있습니다. 막 바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공이 막힐 것 같고 트러블이 더 악화될 것 같고 하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되게 얇게 바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탁 현상 때문에 뭐 하얗게 뜨는 게 싫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이 못 바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발림성 좋게 유기자차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혼합자차로 충분한 양을 발라주는 것을 추천드리면서도 예민한 피부다 아니면 뭐 임산부다 어린이다 할 때는 무기자차를 좀 이제 여러 번 더 발라주는 방법으로 충분한 양을 도포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은 이제 500원 동전만한 양을 얼굴 전체에 아니면 검지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양을 이제 하얗게 이렇게 두껍게 바른다고 해요. 그래야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진정한 의미의 SPF 수치를 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크림에 대해 이모저모 한번 알아봤는데 중요한 거는 바르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00원 동전 크기만큼의 양을 충분히 도포해준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한 거 쿨링 되는 거 한번 발라볼게요. 500원 크기 아니면 어려우시면 엄지 2마디 정도 골고루 덧바르는 거죠. 근데 진짜 많이 바르네요.
이 정도는 발라야 효과를 보는데 사실 아침에 이렇게 듬뿍 바르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얇게 발라주고 그 위에 또 팩트도 해주고 비비크림도 발라주고 여러 겹 덧바르다 보면 이 정도의 두께감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SPF 50 이상, PA3+ 이상인 것을 수정 메이크업 할 때 또 덧발라주는데 사실 그건 이제 정말 수정의 의미인 거지. 그래서 처음에 외출하기 전에 충분한 양의 선크림을 이 정도까지 발라주는 게 사실 SPF 50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발라놓고 톡톡톡톡 계속 두드려주면은 내 피부처럼 돼요. 아주 오랫동안 문질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쿨링 제형은 눈 주변에 많이 바르면 안 되겠는데요? 바디 쪽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너무 눈이 화합니다, 지금. 지금 너무 눈이 화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 파스를 얼굴에 얹힌 느낌이라서 이게 좀 독특해 보여가지고 했는데. 그게 태국의 맛입니다. 태국의 맛이야. 아, 멘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선크림은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겠네요. 눈 주변에 발라도 눈이 너무 따갑고 화하니까 이거는 이제 팔이나 다리 쪽, 바디 쪽에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눈 주변에는 최대한 자극이 덜한 무기자차 위주로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따갑거든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 이륜의 강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